자, 3-1 바로 한번 진행해 볼게. 1단원부터 내용을 볼 건데 전체 이제 차례를 보면 이제 총 4개의 큰 파트로 이루어져 있고, 그 안에서 첫 번째 단원 보니까 실수 정의할 거고 보통 이제 제곱근 관련된 내용이 나올 거야. 그리고 두 번째 단원에서는 다항식, 항이 여러 개짜리인 거에 대한 곱셈과 인수분해를 간단히 얘기하면 나눗셈이라고 보면 돼. 소인수분해랑 비슷한 거고, 그 다음에 세 번째 파트를 보면 2차 방정식. 자, 2차 방정식 우리가 이제 1차 방정식까지 배웠었는데 이제는 어디까지 확장한다? 2차식까지. 그리고 방정식은 는 0이 되는 형태를 우리는 방정식이라고 한다 했어. 근데 그게 이제 2차일 때 우리는 2차 방정식을 풀이한다. 그리고 그걸 이제 함수화 시킨 거죠. 함수는 그 식을 는 y라고 놓는다면 이런 형태면은 우리가 2차 함수라고 할 거야. 사실은 그래서 1학기의 본론은 2차 방정식하고 2차 함수인데, 그거를 이제 우리가 풀려면 x는 하고 이제 답을 낼 거거든. 똑같이 이전에 하듯이. 그러려면 우리가 루트라는 걸 이제 오늘 배울 거고, 1단원에서 이제 그리고 루트의 다른 말 근호라고도 하는데 그거에 대한 정의와 계산을 첫 번째 기초를 작업을 할 거고, 그래서 여기는 기초 작업이고, 두 번째는 그거에 대한 토대를 마련했으면 그거를 이제 어떻게 풀 건지, 어떻게 인수분해해서 2차 방정식을 풀 건지를 여기는 연습을 하는 거지. 그지? 그래서 기초 토대를 1단원에서 하고 2단원에서는 연산을 조금 다뤄보고, 그 다음에 본론으로 3, 4단원 2차식의 풀이들을 배우겠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고 진행을 해볼게. 자, 그래서 오늘은 1단원 여기 제곱근 이 파트를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자, 1단원입니다. 제곱근과 실수. 자, 우리가 제곱이라는 말은 들어봤지. 그래서 제곱이 뭐야? 예를 들어서 이제 a 제곱 같은 거, 그러니까 뭐 3의 제곱은 9다 이런 식으로 나타내는 거를 우리는 제곱이라 하는데, 여기 한 단어 더 붙었잖아. 근이라고. 근은 뭐냐면 뿌리 근자인데 한문으로 보면 뿌리라고 볼 수도 있는데 근원이라고 보면 더 좋아. 뿌리가 그 식물의 이제 근원이니까 근원할 때 근자라고 보면 좀 더 좋거든. 자, 그래서 제곱을 하기 전에가 어떻게 되겠냐 이런 얘기야. 뭐라고? 제곱을 하는 근원, 제곱하기 전에는 어떻게 되냐를 물어보는 게 뭐다? 제곱근이다. 이거는 제곱 후잖아. 어떻게 보면 제곱 전이 아니라, 그지? 그래서 제곱하고 나서는 9가 되는 건데, 그러면 9가 제곱수인 건 알겠어. 제곱되는 숫자. 그럼 그 원래 근원은 어디냐? 3이다. 이런 걸 이해하면 이 단어는 끝난 거야. 그래서 9의 제곱근은 3이라고 얘기를 할 거거든. 제곱의 근원이니까. 자, 그런 걸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제곱근은 뭐냐면요, 여기 이제 빨간색으로 나와 있는 거 체크해 가면서 어떤 수를 제곱해서 a가 됐을 때, 즉 제곱의 근원, 제곱이 시작된 지점을 우리는 뭐라 그런다? 제곱근이라고 한다. 어떤 관계가 있냐면, 예를 들어서 아까 본 것처럼 3의 제곱은 9라고 나온다면 그 x를 만약에 x를 풀어주면은 x는 3이 되지. 여기서 위치가 딱. 그래서 x가 9의 제곱근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지. 그대로 이제 매칭을 한 거야 지금. 그지? 자, 그렇게 이해를 우선 해주고, 그러니까 제곱의 역연산이야. 제곱의 반대 연산이라고 보면 되겠고, 제곱근은. 자, 그래서 양수의 제곱근은 양수 음수가 2개가 있대.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럼 한번 생각을 해볼게. 우리가 이런 식을 이제 풀고 싶어. 이제 문자가 들어갈 건데, 이런 간단한 숫자가 아니라. 그럼 이제 문자를 써서 좀 더 이제 공식화를 시키는 건데, 이럴 때 어떻게 하면 되냐면, 풀 때 양변에 루트를 씌워도 되거든. 마치 양변에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이런 거 사칙연산을 해도 되는 것처럼 똑같이 루트를 씌워도 돼. 자, 그러면 좌변은 뭐가 될까? 자, 루트 x제곱은 그냥 x라고 답변하기가 쉬운데, 왜냐면 루트 4는, 즉 루트 2의 제곱은 2가 되는 게 맞으니까. 근데 이게 아니라, 이건 양수일 때는 맞는데 정확하게 같은 거는 절대값 x야. 뭐라고? 절대값 x. 그래서 이제 좀 이따가 나오기는 할 거야. 여기 보면 이제 루트 x제곱이 절대값이다 라는 걸 이제 설명할 건데, 되게 중요한 개념인데, 우선은 이제 된다는 거를 알려줄게. 이게 정확하게 바뀌려면 x라고 답변하면 틀려. 그래서 우선은 이렇게 알려주고, 그게 왜 되는지는 좀 이따 계속 나오니까. 자, 그럼 이제 우변은 루트 a가 있었고, 자, 그럼 절대값 x를 푸는 방법은 어떻게 될까? 자, 절대값 x가 예를 들어서 절대값 정의가 뭐였다? 원점으로부터 거리였어. 뭐라고?
절대값은 원점으로부터 떨어진 거리인데, 자 그러면 절대값이 뭐 예를 들어서 절대값이 2가 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 그럼 절대값이 2가 된다는 거는 거리가 원점으로부터 2라는 거지. 그러면 수직선, 수의 직선을 그려주고 원점으로부터 오른쪽으로 가도 2칸, 왼쪽으로 가도 2칸, 거리 자체는 똑같으니까. 그러면은 여기 x가 가능한 숫자는 뭐다? 플러스 마이너스 2 둘 다 된다는 얘기야. 합쳐서 이렇게 적거든. 자 그러면 이렇게 되니까 x는 어떻게 나온다? 절대값을 벗기면 나머지 상수 쪽에 플러스 마이너스를 붙여줘야 되는 거야. 이런 이제 관계가 있거든. 이렇게 도출이 되는데, 그런 방식에서 이것도 풀면 어떻게 된다? x는 우변에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a로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어. 절대값을 벗길 때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붙는다, 이렇게 보면 돼. 자 그래서 양수의 제곱근은 어떻게 된다고? 양수 음수 뿔마가 붙는다, 이 얘기야. 양수의 제곱근이라는 거는 이제 이 루트 안에 알맹이가 양수면, 그러면은 양수가 아니라 0 같은 거면 어떻게 돼요? 이럴 수 있는데 0의 제곱근, 0의 제곱의 근원은 어떻게 되냐면, 자 예를 들어서 이게 a가 0이라고 쳐보자. 그럼 루트 0이니까 뿔마가 붙어봤자 0이지. 그냥 0이잖아. 하나밖에 없잖아. 그래서 그냥 0밖에 없다, 하나가 된다, 이런 얘기야. 아까는 이제 양수면 2개가 됐는데, 여기는 이제 a가 양수일 때는 2개, a가 0일 때는 하나, 세 번째 a가 음수일 때는 제곱근은 없다. 자 생각을 해보면 예를 들어서 x제곱이 마이너스 1이 돼야 돼. 어떤 수를 제곱해서 마이너스가 될 수가 있나? 없지. 왜냐면 똑같은 숫자를 2번 곱하면 뿔뿔이거나 마마인데, 왜냐면 똑같은 숫자 2개니까 부호가 이제 하나로 쏠려 있을 거 아니야. x가 플러스면은 이렇게 플러스 플러스 제곱, 마이너스면 이렇게 되는데 2개 다 곱해봤자 무조건 플러스가 나올 수밖에 없거든. 최악의 경우는 0이라고 생각을 해도 0은 이제 0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보통 숫자를 제곱하면은 0 이상이라는 걸 알 수 있어. 그렇기 때문에 음수는 제곱근이 불가능하다라고 이제 표현을 해놓은 거야. 거기까지 이해하면 되겠죠? 천천히 한번 읽어봐. 이해가 덜 되면.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넘어와서 이제 표현을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제곱의 근원을, 제곱근을. 자, 그거는 이제 루트, 그 말로만 듣던 뭐 계산기에도 가끔 있는 것도 있고, 이렇게 이제 표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거를 근호라고 불러. 약간 사람 이름 같은데 이제 근호씨라고 부르시면 안 되고 근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제곱근, 근호, 또 그리고 루트 이렇게 읽는다. 루트는 영어로 뿌리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제곱의 근원이 된다. 뭐 해라고 봐도 되고 답이나. 자, 그 다음에 돌아와서 아까 표현했지. x제곱은 a가 되는 이제 0 초과일 때 이 뿔마를 붙여준다. 이 중간 과정이 중요하다 그랬어. 어떻게 된다고? 여기 가기 전에 양변에 루트를 씌우는데 루트 x제곱이 양변 루트니까 a까지 적어주고, 요게 이제 바뀌는 게 중요해. 절대값 x로 바뀐다. 그리고 요거를 푸는 과정에서 뿔마가 붙었다, 이런 얘기지. 이해되지? 자, 그 다음에 들어가서 좀 더 진행을 해보면, 요거는 뭐냐면 세 번째는 그 표현 차이야. 이거 되게 웃긴 게 사실 같은 말 같거든. a의 제곱근하고 제곱근 a가. 근데 그냥 다르게 써. 두 개가 다른 의미를 갖고, 어떤 다른 의미냐면 a의 제곱근이라는 거는 의가 붙으면 어떻게 한다? 이건 x제곱은 a가 되는 그 x를 찾아보세요 하면서, 아까 그 절대값 막 주르르 나오면서 x가 뿔마 루트 a가 되거든. 그렇게 되는 걸 찾아봐라 해서 부호가 생기고, 자 제곱근 a는 여기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가 안 붙지. 그건 뭐냐면 그냥 이 제곱근 자체를 뭐라고 본다? 앞에 제곱근이 붙을 때는 루트가 붙었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면 돼. 뒤에 붙으면은 식을 푼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이런 식. 앞에 제곱근이나 뭐 그런 게 나온다 그러면은 말 그대로 루트 a를 생각하면 돼. 그래서 부호 상관없이 무조건 플러스만 취해준다. 이런 차이가 있으니까 이런 거 이제 오지선다에서 구분해서 물어보니까 꼭 기억을 해줘.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제곱근의 성질인데, 자 뭐 어떤 루트를 제곱하면은 당연히 이제 서로 상쇄되는 연산이니까, 반대 연산이니까 a가 그대로 나와. 물론 a가 양수라는 전제가 있어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요거는 똑같은 거 2번 곱할 거니까 마이너스 루트 a 마이너스 루트 a를 곱하면 플러스로 되고, 똑같은 아까 식이 되니까 a로 나올 수가 있겠고. 자, 그 다음 이것도 a 나오고, 요것도 뭐 전체 가로 제곱을 하면은 이렇게 되니까 똑같지. 그래서 다 a가 나온다. 자, 여기까지는 직관적인데
자, 본론은 여기부터야. 본론은 자, 요게 중요하다 그랬어. 루트 a 제곱은 정확하게 바뀔 수 있어. 뭘로? 절대값 a로. 이거는 정확하게 바뀔 수 있는 거니까 암기를 해도 돼. 항상 모든 조건에서 바뀔 수 있어. 자, 그래서 a 범위 상관없이 뭐다? 항상 루트랑 제곱은 세트로 절대값으로 바뀐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고, 우리가 0 이상일 때는 아무 문제 없이 우리가 단순히 생각하는 것대로 a로 나와. 문제는 여기서 발생해. 이렇게. 자, 밑줄로 가는 건 뭐냐? 마이너스 a가 된다는 건데, 자, 절대값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뭔 생각을 해? 부호가 뭐야? 절대값 a에. 절대값 a는 거리니까, 원점으로부터 거리니까 양수가 나올 수밖에 없지. 기본적으로 0 이상인데, 근데 이제 여긴 a가 음수일 때는 마이너스를 달고 나온다는 거야. 근데 우리가 이제 착각하기 쉬운 게, 이게 마이너스 a라고 하면 음수일 것 같잖아. 근데 본질은 뭐냐면 a 자체는 음수기 때문에 마이너스를 달아줘야 전체가 플러스가 돼. 뭐라고? a가 지금 마이너스니까 앞에 마이너스 한 번 더해줘야 이 통째로가 플러스가 되면서 절대값이랑 맞는 얘기가 된다, 이거야. 그 얘기를 여기다가 이제 적어 놓은 거지. 한번 예를 들어 볼게. 그 애들이 좀 이제 생각하기가 좀 어려워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인 경우 마이너스 3의 제곱이라 생각을 해볼게. 자, 그러면 이거 어떻게 된다고? 절대값으로 바뀌고 이건 어떻게 돼? 3으로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어. 자, 근데 우리가 지금 여기 A 상황이 뭐냐면 a가 3이 아니라 마3이거든. 그치? 이 식을 이제 비교해 보면. 근데 이거는 3으로 나왔는데 이게 a가 아니야. 그치? 음수일 때는 어떻게 돼야 되냐면 마이너스 3에다 한 번 더 곱한 거니까 이거는 사실 이렇게 나온 거거든. 절대값이 마이너스일 때는 마이너스를 달고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과정을 겪어서 3이 된 건데, 플러스 3이. 근데 그거를 문자로 표현하면 어떻게 되냐면 a에다가 a가 지금 마3이니까 거기다 마이너스를 달고 나왔다, 이렇게 보는 거야. 이게 절대값 a가 되고, 그러니까 이 식이 절대값 a가 되고, 이거는 음수니까 마이너스 a가 된다. 그래야지 이게 3이 된다, 이런 얘기야. 그치? 마이너스 a가 지금 3이 될 수밖에 없지. 그런 얘기입니다. 자, 천천히 이해를 해보시고, 자, 넘어가서 제곱근의 대소관계인데, 예를 들어서 2랑 4 같은 게 있으면 보통 이제 양변 제곱해도 부동호 방향이 그대로거든. 제곱 연산에 대해서도 성립을 하고, 물론 이제 양수라는 전제는 있어야 되고. 자, 둘 다 양수일 때 이렇게 되는데, 거꾸로 이거를 루트 연산해도 똑같이 부동호가 유지된다, 이런 얘기야. 바뀌지 않는다. 크기가 그대로 유지된다, 이런 얘기들 하고 있어. 그래서 루트를 씌워도, 또는 이제 루트에서 양변 제곱을 해도 부동호는 유지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넘어갑시다. 자, 그다음 이제 수의 이제 분류 체계인데, 자, 우리가 어디까지 배웠냐면 사실 여기까지 배웠어. 이렇게, 그지? 우리가 그래서 유리수라고 이렇게 배운 데까지 배웠는데, 자, 드디어 무리수를 추가합니다. 자, 그래서 유리수의 분류는 어떻게 됐냐면, 여기 밑에서부터 한번 볼게. 자, 우리가 기존에 배웠던 거는 우리 잼민이 때 가장 맨 처음에 자연수 배우죠. 그걸 이제 양의 정수라고도 하고, 자, 플러스, 그리고 여기는 0이 중간에 기준점 있고, 거기다가 또 자연수에다 마이너스 붙인 걸 음의 정수. 자, 근데 거기서 그걸 다 합쳐서 정수라고 했는데, 우리가 이제 쓰는 숫자는 정수만 있는 게 아니라 분수도 있고 소수도 있으니까 그런 정수가 아닌 유리수를 추가했어. 그리고 이거는 보통 순환소수까지도 들어가더라. 3분의 1 같은 경우는 9분의 3이니까 0.3333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거든. 순환소수로 보면 이런 식으로. 자, 이런 걸 다 포함할 건데, 유리수는 기본적으로 뭐였다? 분수라고 생각하면 돼. 이 정수의 분수꼴로 표현이 되는 애들, A, B는 지금 정수여야 되고, 그런 이제 분수 형태를 만들 수만 있으면 우린 유리수다 했는데, 분수를 하다 보면 이제 무한소수도 들어가고 이런 것들을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 우리는 이제 무리수까지 추가한 거야. 아, 무리수를 던지죠. 근데 이제 무리수를 보면은 무리수의 정의가 뭐야? 여기 나오죠. 맨 윗줄에 순환소수가 아닌 무한소수. 그래서 순환소수가 아니다라고 하는 걸 비순환이라고 줄여서 얘기해. 비순환 무한소수가 정확하게 무리수랑 같은 말이야. 자, 비순환이라는 건 뭐야? 여기 밑에 얘가 나오죠. 루트 2 같은 거. 대표적으로 루트 들어간 애들이 대부분 다 무리수야. 자, 그래서 1.414 이런 것들은 조금 외워둬도 좋아. 근사값으로 한 1.41 정도 되는구나. 이렇게 점 두 개는 근사값.
자, 루트 3은 1.73 정도, 이제 1.7 한 요 정도만 알아둬도 쓸 때가 있습니다. 나중에. 자, 파이는 3.14 정도 보통 외우죠. 그래서 한 두 자리 정도만 알아도 전혀 문제 안 된다. 자, 그렇게 되고,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유리수는 이제 순환소수까지 포함한 모든 수들, 우리가 대충 알고 있는 것들, 거기에다가 비순환 무한소수까지 다 추가를 하면 그거 유무리수를 합쳐서 뭐라 그런다? 우리는 실수라 그래. 자, 미스테이크 아니야. 아이코나의 실수, 이게 아니라 실제 숫자라는 뜻입니다. 리얼 넘버, 실제 수, 이렇게 보고. 그러면은 가짜 숫자도 있냐? 가짜 숫자 있습니다. 나중에 고등학교 들어가면 배워요. 이거를 이제 허수라 그래. 그래서 이제 미리 맛보기로 그냥 언급만 해줄게. 그런 게 있다. 자, 그래서 실제 숫자, 우리가 가장 중요한 체계는 여기. 그리고 고등학교까지는 요거 추가하면 되는데 요거는 비중이 별로 안 떨어져. 뭐 배우긴 배우는데 크게 중요하진 않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가 많이 다룰 거는 실수 파트이기 때문에 이번에 배우는 루트까지 잘 해두는 게 중요하겠지. 앞으로 고등학교 수학까지. 자, 그 다음 마지막, 거의 이제 마지막인데, 자, 실수를 수직선 위에 나타내 보래. 그래서 예를 들면은 루트 2를 수직선 위에 표현하고 싶은 거야. 예를 들어서 분수 같은 건 쉬워. 0하고 1 사이에 3분의 1 같은 건 어떻게 표현해? 그냥 알잖아. 우리 잼민이 때부터 딱 3칸 뚫고 그 중에 한 칸을 차지하면 3분의 1이다 이렇게 적으면 되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이제는 루트를 정의하더니 이걸 루트 2 같은 거 1.41 건 알겠는데 이거 근색값 모르면 어떻게 여기다가 그릴 거냐. 물론 1하고 2 사이는 맞아. 왜냐면 루트 1하고 루트 4 사이이기 때문에 이게 1. 얼마 얼마거든. 루트 2는 이게 오른쪽이 2고 왼쪽이 1이니까. 자, 그러면 이제 1하고 2 사이인 건 아는데 루트 2가 이걸 어떻게 정확하게 표현하고 싶다 이거지. 정확하게가 문제인 거야 여기서는. 자, 그래서 이제 많은 피타고라스나 많은 과거에 그런 학자들이 궁금해 했었어. 자, 그러면은 이걸 어떻게 하냐. 방금 얘기한 피타고라스 센세가 만든 그 피타고라스 정리가 있죠. 그래서 그거를 사용을 하면 변 일자리 모는 종이 이제 정사각형들을 이제 쫙 붙였다고 칩시다. 그러면 11이고 여기가 루트 2가 되거든. 왜? 피타고라스 정리를 사용하면 a제곱 b제곱은 c제곱이라는 거를 우리가 지난 학기에 배웠기 때문에 1제곱 1제곱 더하고 그거는 2가 되는데, 그거는 이제 c제곱이니까, 그지? 여기까지가 좌변이고 이렇게 되니까 c는 루트 2가 되거든. 그러면서 이 빗변이 정확하게 루트 2라는 걸 알 수 있어, 수학적으로. 자, 그럼 이 길이를 수직선에 표현할 수만 있다면, 옮겨올 수만 있다면 우리는 루트 2를 표현할 수 있는 거야. 자, 그래서 우리가 길이 옮겨오는 거 많이 했어. 어떻게 한다? 콤파스를 딱 재가지고 그거를 돌려버리는 거지. 같은 길이로 원을 싹 그리는 거야. 그럼 루트 2가 어떻게 표현된다? 이 기준점에서 루트 2만큼 길이가 정확하게 옮겨와지는 거지. 자, 그리고 왼쪽에 찍으면 마이너스 루트 2가 될 거고, 그만큼.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어떻게 한다? 루트를 수직선에 정확하게 표기할 수 있다. 근사값이 아니라 정확하게 그런 거고. 자, 그다음 실수랑 수직선의 관계인데, 자, 수직선은 유리수랑 무리수, 즉 이거는 이제 실수라고 합칠 수 있다 그랬지. 그 두 개에 대응하는 점. 그러니까 실수선으로 수직선을 꽉 채울 수 있다 이 얘기야. 1대1 대응이 된다. 점하고 실제 숫자하고. 자, 그 다음에 한 점의 실수는 한 점에 대응이 되는데 그리고 거꾸로 한 점에도 실수가 대응한다. 뭐 비슷한 얘기고요. 자, 그다음 여기서 이제 문제에서 많이 나오는 건 이런 겁니다. 자, 아무 두 유리수를 잡으면 그 두 유리수 사이에는 뭐다? 무한계가 들어있다 이거야. 유리수나 무리수가. 또 실수도.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제 정수 같은 거는 0하고 1 사이에는 또 다른 정수가 없거든. 근데 0하고 1 사이에는 뭐라고? 무한계의 그 유리수 무리수가 들어있다 이 얘기야. 예를 들면은 이런 걸 확대하면은 픽셀이 안 깨지는 그 수직선이 계속 나온다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이게 이론이니까 수학이. 예를 들어서 이거 0, 1을 확장해 보면 이런 식으로. 이런데 여기 사이에 계속 빼곡한 거야. 무한한 점들이. 또 그 다음 여기를 아무리 작게 잡아도 그걸 또 확대하면 또 이렇게. 그런 컨셉이라고 보면 돼. 그래서 유리수 무리수 사이에는 무한계의 실수들이 항상 들어있다 이런 얘기야. 그렇고 3번 얘기는 뭐냐면
유리수 하나만으로는 완전히 메꿀 수 없어. 왜냐면 무리수에 빵구멍들이 생기니까 루트 2 같은 빈점이 생길 거 아니야, 아까 같은. 그래서 무리수 없이는 못 채우고, 거꾸로 무리수만으로도 완전히 메꿀 수 없다. 유리수가 당연히 B니까. 그래서 두 개를 합쳐야 실수가 돼야 오롯이 완전히 메울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자, 그럼 이건 되게 쉬운 얘기야. 자, A-B는 만약에 그걸 뺐더니 양수면 B 넘길 수 있지. 양변에 플러스 B. 그러면 A가 더 크다 이런 얘기고, 이게 0이면 두 개가 같고, 그 다음에 이게 뺐을 때 음수면 당연히 오른쪽 게 크겠지.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